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이제 하는데요. 이번 주에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의장 내부 경선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을 후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정한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뽑겠지요. 본회의에서. 그죠? 국회의원들이 뽑으니까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뭐 조국혁신당도 뭐 개혁혁신당도 다 모아서 이제 투표를 하겠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을 거쳐서 한 사람 뽑으면 그 사람이 뭐 99% 이제 차기 국회의장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마지막에 박지원 의원 당선인이 혹시 국회의장에 뛰어드는 것 아니야? 뭐 그래가지고 갑자기 후보가 5명 되는 것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불출마를 해가지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저 4사람이 국회의장 후보가 됐습니다. 정성호, 우원식, 그다음에 조정식, 그다음에 추미애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4사람이 이제 후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 후보 이른바 국회의장 후보가 되면서 내놓는 말들이 참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암담할 때가 있는데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 국회의장은 중립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제안하시는 법률이라면 국회의장이 된 데가 적극적으로 그걸 지원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장은 초월적인, 중립적인, 다른 말로 하면 초당적인 그런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법안이든 국민의힘이 내놓는 법안이든 무소속 의원이 내놓는 법안이든 다 동등하게 다뤄줄 수 있는 그래서 의사봉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그런데 투표도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내놓는 법안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딸랑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조정식 의원은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재의결을 하려면 200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이제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헌법에는 이거를 전 재적의원이 출석했다고 보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그중에 3분의 2는 200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조정식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180석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180석으로. 지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헌법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초헌법적 발상, 초법률적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어떤 강성 지청들의 그 뒤를 쫓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국회의장 두개 생겼어요. 여의도의 앞날이 정말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터인데 그 사람이 지휘,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국회가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발밑에 엎드려서 이재명 대표가 발밑에 엎드려서 이재명 대표를 추앙하면서 님이시여 지침을 내리시옵소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혹시 하달할 지시사항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묻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딸랑딸랑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원식 의원도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 감사원을 입법부 산하에 두겠다는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를 아주 매섭게 파헤치니까 저대로 놔두면은 뭐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어가던 끝에 아니 감사원을 차라리 국회 밑에다 두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도 임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을 다 쥐고. 그래서 그러나 그때는 이제 저 밑에 그 뭐 하나만한 그런 이 존재감 없는 목소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는데 이거는 이제는 국회의장 후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제목으로 뽑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게 들여다보는 거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 말입니까? 감사원을 국회에다 갖다 놓겠다니요.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이재명 국회잖아요. 어제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국회가 이재명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감사원을 이재명 발밑에다 놓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갖다가 이재명 대표 발밑에다 바치겠다 이런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의 그 의석을 힘을 써가지고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쿠데타 아닙니까? 여의도 쿠데타. 예?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안쓰럽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 제가 참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아유, 마음 둘 데 없어서 허둥대실 때가 있는 거구나. 그냥 무한대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셨다가 또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매섭게 회초리를 드셨다가 또 회초리를 들었다가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몹쓸 짓 하고 오면은 종아리 거다 이놈 하고 이제 막 그 정말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때렸다가 또 그 종아리 맞은 그 아들이 또 집 저기에 가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 속으로 눈물 짓는 것이 애비의 마음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요, 저희 큰형이 참 데모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큰형도 이제 다 노인이 되셨는데, 데모를 하고 다니면은 그냥 아버지가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큰형 그냥 세워놓고 아주 그냥 그 대나무 회초리로 그 종아리를 제가 봐도 그냥 어휴 정말 무서울 정도 아버지가 종아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안 뜰로 가서 벽 기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건 아버지였습니다. 형은 그냥 소처럼 눈 끔벅끔벅하고 그러고 매일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데 그 아들놈 종아리 때린 다음에 집 뒤안으로 돌아가서 홀로 눈물 짓는 건 아버지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첫 번째 그 댓글 주신 분 그런 마음자리가 느껴집니다. 먹먹해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퍼컷 자신감은 어디 가고 범죄 피의자의 안부 전화하냐 쪽팔린다. 라스트 찬스님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자고 전화하고 또 병원에 입원할 때 안부 전화했다는 것 여기에 대한 댓글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댓글을 보니 우파마저 반쪽 나버렸네. 택진님 이런 걸 주셨습니다. 아마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또 힘을 내실 겁니다. 지금 정말 마음 들 데 없으신 분들이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의 구걸하는 모습 걷어치워라. 따거님. 중국말로 따거가 형이라는 말이죠. 대형. 그 다음
윤석열과 한동훈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서진원님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한동훈 없으니 누가 야당에 한마디라도 함? 오지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